제가 맨 마지막 주에 지금 러시아 문화, 그러니까 소련의 SF를 다루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공부가 많이 된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찍으려고 하는데요. 보그다노프의 붉은 별인데 제가 이제 읽기는 엊그제 다 읽었는데 진짜로 그 재미가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문학 작품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이게 되게 붐이다 할 정도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나 봐요. 국내에도 자료가 있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 소설은 큰 맥락에서 이렇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맥락에서 봅니다. 즉 보그다노프하고 레닌의 이제 관계에서 어, 둘이 이제 이런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 동지였다가 이제 갈등 관계로 이렇게 가는데 적대시 되고 보그다노프는 이제 되게 황당하게 죽게 되는데요. 그 수혈을 한 다음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죽었는데 생리학적 집단주의 이런 평소에 이제 견해를 갖고 있었다.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되나 봐요. 제가 원어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소비에트적인 좋은 의미의 그 전체주의 그런 걸 이제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혈을 이렇게 해서 피를 나눠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죽습니다. 약간 이제 이런 경우에 흔히 또 돌듯이 암살설도 없는 거는 아닌가 봐요. 여하튼 이제 그렇게 죽게 되는데 그 레닌과의 관계, 당시에 이제 역사적인 맥락,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사상과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사회주의 노동자 천국, 그런 정치적인 이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소설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연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쓴 논문인데요. 이렇듯 유토피아와 정치적인 것, 혁명의 연결고리를 문학적 서사를 통해 확인해 보는 일은 어렵지 않다. 유토피아 있고요, 정치 있고요, 혁명 있고 이런데 여기 요 세 가지 키워드는 러시아 문학에서 소련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20세기 러시아에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토피아 문학도 당연히 19세기에 존재를 했었는데 예컨대 제가 아주 깊이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도스옙스키가 나오기 전에 그 도스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의 제사로 채택된 문구가 있어요. 그게 오도옙스키라는 사람의 소설인데 오도옙스키가 이지적인 소설을 되게 많이 썼는데 그와 나란히 이런 식의 유토피아 판타지를 씁니다. 소설 자체가 아주 좀 쓸만하진 않아요. 그게 쓸만하면 갖고 와서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좀 그렇진 않고 이제 그런 시도를 했다. 그래서 유토피아, 정치, 혁명 요 세 가지를 엮는 작업들 서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조직화하는 작업은 그 이전에도 있어 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정치 소설이지만 악령이 거기도 이제 유토피아 버전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걸 문학 장르로 그렇게 꾸려 나가는 거는 이제 다른 문제인데 어쨌거나 이 붉은 별이 거의 지금도 현대 러시아를 대표하는 SF 고전으로 자리매김됐다고 하고 이게 꽤 팔리나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읽어봐도 이게 기본 서사는 연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있고 지구에서 이제 화성으로 가는데요. 여기 이제 원래 여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랑 헤어지거나 헤어짐을 강요받게 되고 이제 가는 동안에 이미 여기 썸을 타게 되고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 여자예요. 그럼 당연히 화성에 가서 엮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제 그 여성 의사는 또 다른 플랜이 있는 거예요. 어디 금성을 가야 되든가 그렇게 돼요. 그러고 이제 여기서 뭔가 인트리그가 생기고 결국 이제 얘는 주인공은 레오니드는 한국이 아니라 지구로 돌아오는 이제 이런 식인데 전체적인 서사를 보면 이건 결국 연애 서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평이하게 잘 읽히는 그러니까 너무 잘 읽혀가지고 되게 통속적으로 읽혀서 좀 놀랐는데 요게 이제 개론이고 소설 내부로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이 연구자가 논문이 최진석 저자가 혁명 혹은 배반의 유토피아 요게 이제 큰 제목이고요. 보그다노프의 붉은 별에 나타난 정치적 무의식 이제 요런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정치적인 큰 맥락, 이데올로기적인 맥락에서 이 소설을 읽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주된 평가라는 거죠. 여타 유토피아 계열 문학처럼 신기하기는 하지만 문학적 의미는 없는 작품이다라는 게 이제 주된 평이고 특히 이제 여기 그 연구자가 요약해 놓은 게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창작과 비평이라는 관점에서 보기에 이 작품은 산만한 구성과 지루한 서술, 철학적 성찰에 대한 불투명한 몰두,
등의 단점이 너무 많이 나타나며 갑작스러운 결말이 빚어내는 미완결성으로 인해 독서의 흥미를 반감시키는 형편이다. 여기 레오니드가 이제 화성을 간 다음에 거기 스턴이라는 또 약간 지도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의 문서인가 뭐를 통해서 음모를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지구 말살 음모는 너무 유치하고 뭐 옛날에 우리 원숭이 나오는 그 화성 탈출, 혹성 탈출 그런 거보다 더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는데 아무튼 인제 그거를 보고서 이 주인 레오니드가 인제 이 스터니를 죽이게 돼요. 근데 그 죽이는 것도 이렇게 높은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나 그 미래 사회에서 혹은 외계에서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즉흥적으로 빡 그냥 죽여 버려요. 그리고 인제 암전, 블랙아웃이 되는데 인제 그 자기는 병원으로 이송이 돼 가지고 치료받게 되고 인제 지구로 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텍스트 자체는 액자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그건 따로 찍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인제 보면은 산만하고 구성도 지루하고 지루한 소설, 네, 묘사 같은 것도 잘 없고 그다음에 인제 그 자랑하는 것들 과학기술에 대한 이제 자랑인데 설명조로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또 소설에는 되게 쥐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좋지 않고 철학적 성찰에 대한 불투명한 몰두, 그러니까 뭔가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사유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다 할 고갱이를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에센스를. 그거는 뭐의 문제냐. 이제 작가적인 역량일 수 있고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레닌이 쓴 것도 읽으면은 왜 레닌은 철학자로 남지 않고 그러니까 사상가로 남지 않고 마르크스처럼 혁명가로 남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레닌이 되게 많이 썼지만 또 그리고 인제 원문 강독을 한 번씩 해 보는데 그 뭐 산문 강독이나 이런 수업에서 레닌 것도 마지막에 한 번씩 읽어 보는데요. 막 문장을 쓸 얘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혁명하느라고 바빠 가지고. 그 문장이라는 것도 계속 갈고 다듬어야 되는데. 근데 이 붉은 별이라는 것도 인제 그런 게 좀 되게 부족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인제 작가가 문학함, 작품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그렇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공들인 것 같지 않고요. 음. 여기 연구자가 인제 아마존 서평을 찾아봤나 봐요. 보면은 거기서 인제 별점이 높은 거를 찾아보면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높은 별점을 주고 별점을 낮게 준 아마존 독자들은 그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재미없고 식상하다 이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인제 소설로 읽을 작품이라기보다는 공부를 위한 텍스트로 읽는 인제 그런 거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자의 경우에는 전제는 되게 거시기하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거리부터 굉장히 인제 열심히 분석을 했습니다. 줄거리 정리가 되게 인제 쫀쫀했었고요. 제가 이제 그건 좀 건너뛰고 그래서 인제 마지막에 인제 주인공이 제가 말씀드린 인제 그런 식인 거거든요. 한국 안에 다시 지구로 이렇게 보내지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든지 레오니드의 운명은 미래가 없는 자멸적인 종결로 치닫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보그다노프가 레닌과 볼셰비키에 대해 던질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정치적 우화가 아닐까. 그렇다면은 붉은 별은 보그다노프의 사적인 앙심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통쾌한 복수극, 레닌에게 라는 복수극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정치적인 맥락에서 한번 이제 짚어보는데 여러분 레닌 이름만 간신히 알고 보그다노프가 뉘신지 정말 젊은이는 뉘시우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좀 따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식의 독법과 나란히 이것도 비교적 최근 논문인데 보그다노프의 붉은 별에 나타난 사랑의 문제 해서 제가 아까 이건 기본적으로 연애 서사 삼각관계, 사각관계다라고 인제 얘기를 했는데 고거를 또 다룬 논문이 있어요. 요것도 2020년 작년에 나온 최신 아주 스베지 싱싱한 논문인데요. 유토피아 소설이라는 정치적인 맥락에 너무 밀리다 보니까 이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사랑 이게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연구자의 전제는 좋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려면 이 소설 말고 좋은 소설도 많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보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혁명과 사랑이 엮이는 식의 다른 잘 쓴 소설이 뭐가 있을까? 예컨대 이제 고리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남녀 간의 연애담보다는 어머니 아들 간의 그런 이제 사랑, 이렇게 내려오는 사랑, 그리고 어머니와 모든 아들들 단순히 내 아들 파벨뿐만 아니라 모든 아들들 인제 이런 식인데 혁명과 연애 서사도 소련 소설에 넘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제 붉은 별의 주된 서사가 그 러브 인트리그이기 때문에 인제 사랑을 인제 한번 본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인제 소설을 인제 굉장히 상세하게 분석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인제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 안나가 이제 지구에서 레오니드가 사귀었던 여자인데 이 둘이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나 같은 경우에는 모노가미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를 옹호를 하고 레오니드 같은 경우는 폴리가미를 옹호를 하는 식으로 여러 일부 다처제 이런 걸 옹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처 다부제도 되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옹호를 해요. 이게 훨씬 더 이제 사회주의 이념에 가깝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종을 우수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화성에 도착을 했어요. 레오니드가.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남자인 줄 알았던 총명한 의사가 여자였는데 이름이 네티입니다. 네티가 스터니 혹은 스터니하고도 결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레타하고도 또 관계를 했었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뭐야 결혼 1번 2번하고 또 지금 나와도 약간의 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불쾌감 이랄까 당혹감 심지어 이제 고통을 이제 느낍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건데 이 주제는 어 19세기에도 이미 체르니첵스키가 그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다루었던 이제 그거거든요. 이성에 따르면 이러이러한데 왜 실제로 이게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 부분을 더 확대시키고 발전시키면은 우리는 정말 멋진 신세계를 이룰 수가 있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리에식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걸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런 식의 사회 구조를.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팔랑스테르와 같은 프리에의 공동 주택을 만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욕망이나 이런 거를 많이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은 생산, 그러니까 성이거든요. 근데 여기 요 논문의 저자는 김미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성이나 사랑의 테마는 반드시 가족의 테마, 가정의 테마, 양육, 교육 이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육, 교육은 반드시 사회 계급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또 연관, 흑수저 지금 이런 것처럼 그래서 반드시 시스템에 또 문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정치로 가거든요. 이렇게 돌고 도는데 요 문제를 19세기에 이미 다뤘고 체누셰프스키는 이제 그런 이성 중심주의적인 비전을 내놓았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스옙스키가 반박하는 게 지하로부터의 수기입니다. 이성적으로는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건 그 본성상 그 이성에 기반한 어떤 세계를 축조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그 본성상. 그러니까 제가 사투리를 쓰자면 그냥 백지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걸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백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게 이제 인간의 본능일 수 있다는 건데 그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언제 지하로부터의 수기, 지하생활자의 수기를 한번 찍도록 하고요.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뤘는데 이거 사랑이나 성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SF로 가장 이제 돋는 작품은 제가 여기 하나 찍어놨습니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소련은 아무래도 조금 수위를 조금 조절을 해가지고 굉장히 마일드하게 온건하게 이 붉은 별선을 썼는데 이제 결국 그런 식이죠. 사랑의 어떤 독점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폴리가미 쪽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족 이기주의 이런 걸 없애고 등등등.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딱히 서사가 발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러시아 소설 중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를 SF 소설 중에서는 이런 문제를 이제 처음으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유토피아 정치 혁명 러시아 문학사에 19세기부터 아주 유구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주제를 한번 이제 더 건드리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붉은 별에 나타난 보그다노프의 사회주의 이론 이런 논문도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작품을 보더라도 이론 중심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이 소설에서 어떻게 중점적으로 나타나느냐 여기는 이제 좀 저보다 연배가 있는 분이 쓰셨는데요. 이득재 선생님이 쓰셨는데 볼셰비키 과학 소설 이게 이제 이 소설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정의인 것 같고 어쨌거나 이제 그 사회주의 혁명과 사랑을 기치로 내걸면서 이 볼셰비키 SF 과학 소설로는 이제 고전이니까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소설을 읽는 재미가 아니라 지금 저처럼 공부를 하려는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들춰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은 지금 이 15분이 안 되는데 요 강의만 이제 들으시고 진도를 빼시면 되겠습니다.